안녕하세요. AI 토론 스튜디오의 CJ입니다. 자, 오늘 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영상 하나 찍고 가려고 지금 앉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사의 신이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세연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저는 뭐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가세연은 워낙 뉴스에서 많이 떴었고, 장사의 신은 제가 여러 영상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 이 사람이 참 날 것이다. 날 것이란 말이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장사함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그리고 뭔가 체면 치레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있는 그대로, 즉, 날 것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호응이 있고 또 사업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장사 개념이 뭐 제조업을 하는 저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장사의 연장선이 아닌가 해서 어떻게 보면 도움도 좀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조업하는 사람들도 잘 팔 수 있나? 꼭 반드시 막 삼겹살 뭐 음식 이런 거 외에도 또 이런 앱을 만들었을 때도 또 어떻게 또 잘 팔 수 있는 또 노하우가 있을까? 뭐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나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장사의 신 그리고 가세연 왜 이렇게 많이 싸웠는지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세연의 이제 김세희가 사실은 감옥에 들어갔죠. 그 상황에서 굳이 그 사람을 대변하라라고 하기엔 좀 그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토론이다 보니 그 사람이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부정적인 것만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미나이는 가세연, 김세희 측에서 그리고 클로드는 장사의 신, 은현장 쪽에서 대변하는 그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출발을 할게요. 잠시만요.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의혹이 있는 대상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장사의 신 은현장 씨가 보여준 사업적 성과 이면에는 많은 의구심이 존재하며 이를 검증하는 것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공익적 활동입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검증 없는 의혹 제기는 사실 검증 과정 자체보다 결론부터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사업 방식이 명확하고 결과가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래, 그러면 나같이 은현장 그리고 김세희를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이 두 분을 각자 자기 입장에서 소개를 해줘. 네, 잠깐만요.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온 김세희입니다. 거대 권력이나 위선적인 유명인들이 대중을 기만하는 행태를 참을 수 없어 팩트를 바탕으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은 감춰진 비리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바로잡기 위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장사의 신 은현장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식품 사업을 하며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 사업 철학은 간단합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고 제품의 품질에만 집중하며 장사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장사의 신 그리고 가세연 얼마 전에 장사의 신이 가세연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사회 정의 구현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적대적 인수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세연의 지분 인수는 결코 적대적 인수가 아니며 우리를 흔들던 의혹들에 대해 은현장 씨가 직접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가 스스로 우리 체제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사업적 투명성을 입증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합니다. 진실규명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업적 생존이 맞물려 새로운 협력의 형태를 만든 것이지 적대적인 구도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지분 인수는 결국 경영권 확보 목적이 가장 명확합니다. 의혹 해소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가세형 같은 비판 채널을 직접 장악하는 것이 사업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 이익이죠. 투명성을 원한다면 외부 감시를 받는 게 더 신뢰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세연이 지금까지 해왔던 폭로 콘텐츠는 어떤 공익적 기능이 있었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이버 레카에 불과했느냐? 네,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폭로 콘텐츠는 대중이 알기 어려운 권력형 비리나 유명인의 위선을 파헤쳐 공적인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단순히 자극을 쫓는 사이버 레카와 달리 저희는 명확한 제보와 팩트를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공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적대적 행위로만 폄하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쏟아온 노력을 부정하는 일방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팩트 검증 없이 공익이라 자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보와 팩트라고 해도 선별되고 과장된 것 아닙니까? 결국 조회수와 영향력을 추구하면서 사회 정의라는 이름만 붙인 게 아닌지 묻는 거입니다. 그래. 그러면 장사의 신 은은장 씨께서 수년치 영상을 자비로 채증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하는데 이게 정의로운 내부 고발인가? 아니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순인가? 사전 작업인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가세연이 공익의 탈을 쓴 사이버 레카라고 생각합니다. 은현장 씨의 자비체증과 수사기관 제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반복되는 악의적 공격을 끊어내기 위한 최후의 방어 수단이었을 뿐 경영권 탈취만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왜곡된 폭로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이들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정의라고 확신합니다. 은현장 씨가 자비로 영상을 채증하고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 자체가 이미 경영권 확보의 수순입니다. 진정한 내부 고발자라면 외부 감시기구나 언론에 먼저 제보했을 텐데 자신이 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 인수와 동시에 진행한 점에서 의도가 명확하죠. 근데 재미나이 너는 공익의 탈을 쓴 사이버 레카라고 생각한다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 전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 잠시만요. 가세연의 폭로가 처음에는 사회적 감시자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극적인 비난과 조회수에 매몰되어 본래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현장 씨의 제보를 경영권 탈취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이며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을 악마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무분별한 폭로를 일삼는 측에 맞서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는 점입니다. 일관성 없는 입장 전환이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엔 공익적 감시자라 했다가 지금은 사이버 레카라 하니 결국 상황에 맞춰 주장을 바꾸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은현장 씨의 채증과 제보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건 추측일 뿐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정당한 대응을 경영권 야욕으로만 해석하는 건 너무 이분법적입니다. 그래, 재미나이가 아무리 지금 가세현 측 편을 들려고 해도 쉽지는 않은가 보다. 어쨌든 그러면 장사의 신 때문에 아니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 뭐 김세희가 지금 구속된 이후에도 장사의 신 측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 뭐 영치금을 압류한다든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거라고 보니 아니면 이미 무너져 있는 상대를 짓밟는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이라고 보니. 네, 잠깐만요. 저는 은현장 씨의 강경한 대응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봅니다. 김세희 씨의 구속은 수많은 피해를 양산한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단일 뿐이며 그 이후의 영치금 압류나 법적 절차는 무너진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한 끝까지의 책임 추궁입니다. 무책임한 폭로로 타인의 삶을 파괴했던 이들에게 엄정한 대가가 따르는 것은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김세희 씨가 이미 구속되고 사법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치금 압류까지 진행하는 것이 정말 피해 배상 차원인지 아니면 완전히 제압하려는 의도인지 구분되나요? 진정한 정의라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멈추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 이게 억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편을 들려고 했더니 그게 쉽지는 않은가 봐, 그지? 자, 그러면 가세연 대표 그 구속으로 인해서 가세연이라는 여태까지 운영해오던 콘텐츠 방식 전체의 어떻게 보면 실패를 의미하니 아니면 그냥 뭐 개별 사건의 하나라고 치부할 수 있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세희 씨의 구속이 가세연 방식 전체의 실패를 의미한다기보다 그간 법적 경계선을 위태롭게 넘나들던 운영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사건으로 보입니다. 공익 제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적 제재로 일관했던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물은 것이죠. 이번 사태는 가세연이 추구해온 무분별한 폭로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가세연의 운영 방식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은 그들의 검증 체계와 책임성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누적된 문제의 폭발이라고 봅니다. 그래, 그러면은 두 채널의 어떤 대립이 서로의 조회수와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은 이게 뭐 내 생각이야. 이건 결국 적대적 공생 관계로 봐야 하지 않나. 뭐 사업적으로 볼 땐 그래.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니? 잠시만요.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양쪽 채널 모두의 사업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갈등이 격화될수록 시청자들은 더 몰입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채널의 몸집을 키우는 연료로 쓰이는 구조는 분명히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다만 이런 전략은 브랜드 가치를 갉아먹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적 공생이라는 분석은 맞지만 사실 김세희 구속이라는 결말은 그 구조를 깨트렸다고 봅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면서 단순한 시청률 게임이 아니라 실제 피해와 책임의 문제로 전환됐거든요. 앞으로는 양쪽 모두 무분별한 갈등 조장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나 같은 시청자들이 이 대립에 굉장히 뭐 열광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조금 뭐 정의 실현에 대한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은연장 통해서 느끼지 않나? 나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한 싸움을 구경하는 관음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같아? 네, 잠깐만요. 시청자들이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과 자극적인 싸움을 보고 싶어하는 관음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조리한 대상을 향해 누군가 대신 날선 비판을 퍼부을 때 시청자들은 거기서 대리 만족과 정의 실현이라는 착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재미로 보는 관음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구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이것이 건강한 사회적 의제로 발전하기보다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인 공격으로 변질될 때 시청자들은 본의 아니게 그 폭력적인 구조를 지탱하는 방관자이자 공범이 될 위험이 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청자가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음증은 결국 같은 폭력이고 이를 걸러낼 비판적 사고 없이는 시청자 스스로가 그 시스템의 가장 효과적인 작동 원리가 돼버린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김세희가 구속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장은 나름대로 김세희의 부정 이런 것들을 더 파헤치면서 사회적으로 고발도 하고 김세희를 나름대로 이제 벌하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나중에 미래에 봤을 때. 잠시만요. 김세희 대표가 구속 이후에도 반성을 거부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을 보면 이 갈등은 단기간에 종식되기보다 채널의 존폐가 걸린 소모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 측이 경영권 압박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
사실상 양측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는 파국적인 결말을 맞을 것입니다. 결국 자극적인 폭로와 사적 제재를 일삼던 이들의 방식이 법적, 경제적 한계에 부딪히며 영향력을 잃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이들에게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공론장이 정상화되는 씁쓸하지만 필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과 소송이 이어지더라도 온라인 영향력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 포지션으로 변신하거나 법정 공방 과정을 컨텐츠화하면서 새로운 추종층을 모을 가능성이 있죠. 진정한 정상화는 시청자들이 더 이상 이런 구도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 나도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어. 이런 뉴스들을 안 보고. 은현장은 장사의 신으로서 더 많은 나 같은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또 가세현이라는 채널의 아류들도 많을 텐데 조금 더 건강한 채널로 물론 나쁜 것들도 파헤치는 그런 채널들도 있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공무원 국회의원들만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어쨌든 마무리하자. 인사하고 끝내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의 바람대로 자극적인 폭로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콘텐츠가 주류가 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고발은 사회를 정화하지만 파괴적인 갈등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만들 뿐이니까요. 앞으로는 정제된 정보와 진정성 있는 조언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시청자의 선택이 채널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건강한 비판과 파괴적인 공격을 구분하고 실질적 가치를 주는 콘텐츠에 집중하는 시청자가 많아질수록 온라인 생태계도 나아질 겁니다. 오늘 깊이 있는 대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J였습니다.